500억 자산가 정도원. 한국 최대 건설회사 대표이자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담요를 덮고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더러워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멍난 신발. 하지만 정도원의 눈에는 2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처 이하윤이었거든요. 한때 강남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노숙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500억을 움켜쥔 남자가 왜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도원은 32살의 나이에 이미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건설회사를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냈거든요. 180cm의 키에 근육질 몸매, 명품 정장을 걸친 그의 모습은 어디서나 시선을 끌었어요. 그날도 도원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청담동 갤러리 오프닝에 참석했습니다. 재벌가 자제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파티였죠. 샴페인 잔을 들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정 대표님,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한쪽 벽 앞에 선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드레스나 진한 화장 대신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도원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미술 전공이세요? 여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좋아해서 왔어요. 이 작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목소리도 고왔어요. 도원은 그녀가 바라보고 있던 그림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풍경화였어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자의 해석에 도원은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온 여자들은 그림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좋은 해석이네요. 저는 정도원입니다. 이하윤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도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첫눈에 반한 순간이었어요. 이하윤은 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윤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청소 일을 하며 하윤이를 키웠죠. 하윤은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현실적으로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대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도원과 하윤의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도원은 처음에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지만 하윤이 부담스러워하자 편안한 곳을 택한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 만나셔도 되는 건가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성공하셨잖아요.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돈만 벌었지.
진짜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윤 씨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도원의 진심 어린 말에 하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사실 도원에게는 아버지의 기대와 회사의 책임감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매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하윤은 달랐습니다. 도원의 성공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그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했죠. 사업 이야기 말고 어릴 때 꿈 얘기해 주세요. 꿈이요. 건축가였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멋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세요. 도원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아닌 돈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교제 6개월 후, 도원은 하윤에게 청혼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 대신 하윤이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1999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도원의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도원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결혼 초기 3년은 행복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 하윤은 출판사를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어요. 도원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집에 들어오면 항상 하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 힘들었어. 그런데 집에 오니까 다 괜찮아져. 하윤은 도원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줬고, 도원은 주말마다 하윤과 함께 미술관을 다녔어요. 하윤의 꿈이었던 큐레이터 일을 포기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2002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에 여파로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워졌어요. 도원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죠. 대표님, 이번 달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매일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 도원은 집에 와서도 일 생각만 했어요. 하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도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는 날도 늘어났어요. 그런 와중에 하윤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3년 만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도원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하지만 도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 표정이었어요. 회사 상황이 이런데 아이까지 생기다니. 물론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요. 축하해. 하윤아. 고마워. 하지만 하윤은 느꼈어요. 도원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주요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도원은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하윤은 임신 중인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남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2003년 가을, 하윤이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원의 회사가 부도났어요. 30억 원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대표님,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보증 때문에 개인 재산까지 날릴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도원은 망연자실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배가 부른 아내를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하윤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회사가 부도 났어. 하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집도 팔아야 해. 빚을 갚으려면.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잖아. 하윤의 위로에 도원은 더욱 자책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됐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한 달 후,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어요. 펜트하우스를 팔고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윤이 어릴 때 살던 동네였어요. 미안해. 하윤아,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지수만 건강하면 돼. 하윤은 신생아를 돌보며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재기를 위해 도원은 여러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잘 안 됐어요. 빚만 늘어갔죠. 그러던 중 옛 동료 김 사장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도원아, 내 회사에서 일해. 영업이사 자리 줄게. 고마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너 실력 잘 알잖아. 다만 조건이 있어. 김 사장의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법 로비와 뇌물 공여가 필요한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 도원아, 현실을 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집에 돌아온 도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현실 앞에서 양심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지수가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윤이 말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더 힘들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도원은 결국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김 사장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도원.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공무원들과의 식사 자리 주선, 골프 접대 정도였죠. 정 이사님, 수고하세요. 이건 작은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봉투에 든 돈을 건네는 공무원. 도원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받아야 했어요. 회사의 일이니까요. 첫 달 급여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 수입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하윤은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한 걸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야. 여보가 일할 곳이 생겨서. 응. 열심히 해볼게. 하지만 도원의 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 접대를 넘어 직접적인 로비 업무까지 맡게 됐어요. 이번 건설허가 건으로 시청 담당 과장과 만나보세요. 얼마나 줘야 하나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도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도원의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로비 성공에 대한 보너스와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월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하윤아, 이사하자. 좀 더 좋은 곳으로. 여기도 괜찮은데. 지수가 크고 있잖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강남은 아니어도 송파구의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윤은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생활이 나아진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원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술을 마시는 양도 늘어났어요. 여보, 술 냄새 나. 괜찮아? 회사에서 접대가 있었어. 거짓말이 늘어갔습니다. 하윤에게는 정상적인 건설업 영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005년 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원이 관여한 프로젝트에서 부정부패가 발각된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 이사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왔어요. 뭐라고? 김 사장은 이미 도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미안해. 나는 해외로 피해야겠어. 너는 알아서 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더. 하지만 김 사장은 며칠 후 외국으로 떠났어요. 도원 혼자 모든 걸 떠안게 된 거였죠. 검찰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받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날이 계속됐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계속 이상해. 하윤이 다그쳤지만 도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검찰 수사 결과 도원은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와 공무원 매수 혐의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건설업계 로비 사건 관련자 긴급 체포. 전직 건설회사 대표 도원 씨 30억 뇌물수수 혐의. 하윤은 뉴스를 보고서야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면회온 하윤을 만난 도원. 아내의 실망한 표정을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런 일을 했어?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너랑 지수를 위해서 그랬어. 그게 이유가 돼.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처음으로 하윤이 도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이 컸어요.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었어.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원은 1년 6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동안 하윤은 혼자서 지수를 키워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도원의 수입이 끊어지고 사건 때문에 하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범죄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하윤. 결국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해서 받는 돈은 80만 원이 전부였어요. 생활비가 부족해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지수의 기저귀와 분유값도 아껴야 했어요. 하윤의 어머니가 도와주려 했지만 어머니도 청소일로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1년 후 도원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는 하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원은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예 받아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도원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옛 동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도원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그런 중에 지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병원에 데려가니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데 비용이 좀 들어요. 얼마나요? 200만 원 정도 준비하세요. 하윤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윤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남편의 전과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미안해. 하윤아,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윤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혼해요. 뭐라고? 지수 병원비 때문에 친정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안 된대요. 하윤의 말에 도원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힘들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 경제적 어려움, 육아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어요.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수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2007년 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지수의 양육권은 하윤이 가졌어요. 도원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실제로는 줄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도원은 더욱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한 거였으니까요. 그런 도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옛 부하 직원이 작은 건설회사를 차려서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형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형님,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형님 실력은 여전하니까요.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 상가, 리모델링 같은 일들이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떳떳했습니다. 도원은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마음이었죠. 3년이 지나자 회사 규모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아직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2015년 도원의 회사는 연매출 5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한 방법으로만 이뤄낸 성과였어요. 도원 개인 자산도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도원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윤과 지수가 그리웠거든요. 이혼 후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 동네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야, 하윤이 힘들게 산다더라. 무슨 말이야? 지수가 백혈병에 걸렸대. 치료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도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백혈병이라니. 지금 어디 살아? 구로구 쪽방촌이야. 정말 어렵게 살더라. 도원은 당장 찾아가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하윤이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됐어요. 대신 익명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수의 병원비를 대신 낸 거였어요. 병원 측에는 후원자가 있다고만 알렸습니다. 2년간 치료비 2억 원을 익명으로 지원했어요. 지수는 완치됐지만 하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2017년 겨울, 도원은 우연히 하윤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였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야위고 초췌한 모습, 낡은 옷을 입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여자. 자세히 보니 하윤이었어요. 한때 자신의 아내였고 사랑했던 여자. 그런데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차마 다가갈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하윤이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도원은 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윤은 똑같은 곳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하윤아,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원은 하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뭘? 지수 병원비. 내가 낸 거야. 익명으로.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 도원은 하윤을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현재 하윤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수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도원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쓰고 있어요.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었어. 가족을 지키는 거였는데.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도원은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원은 하윤과 지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여 살지는 않지만 최소한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게 됐어요. 돈을 위해 양심을 버린 순간부터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기 시작했던 도원. 500억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